시작하기 전에 경제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호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유가, 환율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단순히 뉴스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배경부터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란은 미국이 먼저 약속을 깨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습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고 양국이 체결했던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역시 미국이 먼저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란의 입장은 자신들은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과 바레인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바레인은 이란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강하게 비난했고 미국 역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우방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갈등이 쉽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복과 재보복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바레인이었을까요? 사실 바레인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바레인에는 미국 해군 제호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제호함대는 미국이 중동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하는 핵심 부대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 그리고 홍해 일부까지 담당하면서 세계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중동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이 공격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바레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 자체를 겨냥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 대부분이 이곳을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곳이 막히거나 공격이 계속된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만으로도 유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국제유가는 크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는 석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사가 비싸게 원유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갑니다. 경유 가격도 올라갑니다. 항공유 가격도 오릅니다. 운송비가 상승합니다. 택배 비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도 증가합니다. 결국 생산비가 올라갑니다. 생산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체감하게 됩니다. 식품 가격이 오르고 외식비가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군사 충돌이 결국 우리 집 식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국제정세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금융시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 위험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입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립니다. 미국 국채나 금, 달러 같은 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환율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다시 상승합니다. 결국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 국내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드론 공격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가 깨졌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합의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쉽게 믿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번 중동 사태가 계속 확대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원유 관련 기업과 방산 기업 그리고 해운 업종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업계나 물류업계처럼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마다 원가 구조가 다르고 환율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개별 기업의 실적과 전망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서로 힘을 과시하는 제한적인 충돌에서 끝날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양측 모두 전면전이 가져올 부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오해 하나가 큰 군사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군사시설이나 유조선이 계속 공격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발적인 충돌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 왜 미국과 이란이 쉽게 물러설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중동은 단순히 석유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중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해야 에너지 가격을 관리할 수 있고 동맹국들의 안보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원유 수출 제한과 금융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갈등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구조적인 갈등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전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처럼 작은 충돌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한적인 군사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양측 모두 전면전이 가져올 피해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동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란 역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장기전은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서로 일정 수준의 군사 행동을 하면서도 전면전은 피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걱정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우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협상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태를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주변 중동 국가들 역시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간다면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군사 충돌이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미군 시설이 추가로 공격받거나 미국이 대규모 보복 공격을 실시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운항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원유 공급이 실제로 감소하기 시작하면 국제유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반도체 산업 회복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시장의 관심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들은 작은 뉴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먼저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재고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유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 정제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항공업계는 연료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국제선 운항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운업계 역시 운송비용과 보험료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방위산업 기업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단기적인 시장 반응일 뿐 기업의 장기 가치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환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쟁 우려가 커질수록 달러는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에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은 올라갑니다. 결국 업종마다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면 공포가 커지고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지정학적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포 때문에 무조건 매도하거나 반대로 단기 급등만 보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국제유가의 움직임과 미국의 추가 대응, 이란의 후속 발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뉴스 한 줄보다 시장의 반응입니다. 뉴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달러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계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진짜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동 리스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이번 충돌이 진정되더라도 앞으로도 비슷한 긴장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단순히 오늘의 뉴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이어질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 수출하는 국가, 글로벌 기업, 금융시장, 그리고 전 세계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언론이 이번 사태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추가 군사 대응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이 추가 공격을 감행할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여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다음 며칠 동안 나오는 공식 발표와 군사 움직임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동 정세는 세계 경제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곧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은 단순한 국제적 사건이 아니라 국제 유가와 환율, 세계 증시, 우리나라 물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세계 경제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가 제한적인 충돌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큰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경제 뉴스와 돈이 되는 미래 산업 이야기, 그리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국제 정세 분석까지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